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번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강의는 사물 인터넷입니다. 사물 인터넷과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관계가 있고 사물 인터넷은 어떤 건가, 그런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의 삶을 좀 더 쉽게, 훨씬 더 편리하게 그렇게 만들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기기들이 그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경우에 따라서 원격으로 우리가 작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겁니다. Next slide. 그러면은 왜 사물 인터넷이 필요한가? 왜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할까요? 그 좋은 예가 테슬라 자동차입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이 테슬라 모델 3를 샀는데 자동 조정 장치를 설정을 한 다음에 아들과 함께 코로나에서부터 플러턴까지 그렇게 그냥 누워서 쉬면서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물론 운전대를 잡은 적이 없죠. 아직 완전한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자율주행이 그래도 상당하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발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IoT의 급속한 발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Next slide. 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뭐 신호등, 가로등, 자동차 모든 것들이 서로 센서에 의해서 이렇게 통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데이터를 발송을 하고 그것을 수집을 하고 그것을 빠르게 분석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 모든 것을 발송하고 수집하고 분석하고 결정을 내려서 다시 보내서 액션을 취할 때까지. 이것이 1초라든지 0.1초가 걸렸다가는 사고가 납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가 그냥 순식간에 란 말도 부족합니다. 그냥 실시간으로 0.0000001초 이런 식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사고가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가는데 이것이 0.1초 만에 왔다. 그래서 결정을 했다. 그러면 벌써 사고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IoT가 그리고 통신이 아주 엄청나게 발전해야지만 자율주행은 완벽하게 가능해집니다. Next slide. 이때 모든 이런 사물 간에는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통신이 이루어지죠. 이때 이루어지는 대화를 데이터라 그렇게 저희는 부릅니다. 데이터. Next slide. 이런 방식으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제조업체는 물론 이 문제를 미리 감지하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Next slide.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 다 끝나는 거죠. 사물 인터넷을 슈퍼마켓,
또는 호텔, 백화점,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곳에서 작동이 가능합니다. Next slide. 다양한 제조사,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이 IoT를 통해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재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재고 조정도 가능합니다. 모든 장비라든지 재고라든지 거기에다 센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십니다. Next slide.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하죠. 그러면은 IoT 센서를 통해서 에어컨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기 상태 또는 온도 이상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Next slide. 그러면은 고객관리센터에서 곧 수립 작업을 위해서 그 고객에게 연락을 합니다. Next slide. 이 일은 전 세계 어디서나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이는 100만 가지 이상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Next slide. 그래서 IoT, 사물 인터넷 없이는 스마트 가전, 스마트 자동차,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즐길 수도 없습니다. Next slide. 이 사물 인터넷은 2022년까지 약 290억 개의 기기가 연결되리라 그렇게 학자들은 예상을 합니다. Next slide. 이렇게 사물 인터넷은 우리의 삶을 더없이 쉽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스마트폰으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Next slide. 스마트 하우스를 사용하면은 부엌에 냉장고, 오븐, 거실에 TV, 컴퓨터, 청소기, 조명, 라이팅이죠. 이런 것을 집에서뿐만 아니라 집을 떠나서 멀리 여행할 때에도 스마트폰으로 거의 완벽하게 다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Next slide.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면은 깜빡깜빡 해가지고서 내가 오븐을 켜고 왔나, 문을 잠그고 왔나,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집에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스마트폰에 다 나와 있으니까. Next slide. 이 스마트 하우스를 거기에는 현관문도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열거나 잠글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직 허용된 사람만 현관문을 열거나 잠글 수가 있겠죠. 물론 사물 인터넷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Next slide. 인터넷이라든지 와이파이, 블루투스, 스마트 빌딩 건축, 그리고 스마트 하우스의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하는 것이 사물 인터넷 네트워크입니다. Next slide. 이제 많은 의사들이 멀리 떨어진 환자들을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가까이 보면서 원하는 것만큼 진료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많이 앞당겨지고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왜냐하면은 그
감염 우려 때문에 환자를 직접 만나기가 꺼려지니까 서로가. 네, 그래서 이것이 앞당겨졌습니다. Next slide. 그래서 이 컴퓨터와 의료기기를 사물 인터넷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환자의 증상을 매우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Next slide. 이미 아시는 대로 이 로봇 같은 공장 자동화를 통해서 많은 공장 자동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근로자의 작업을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구매하고 설치하는데 비용이 들지만 급여를 지불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얘네들은 병가라든지 컴플레인이라든지 또는 파업 같은 거를 하지도 않고 또 불량품도 거의 만들질 않습니다. Next slide. 이처럼 사물 인터넷은 우리의 삶을 더 쉽고 편리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의료, 교육, 제조, 농업 같은 모든 분야를 아주 효과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Next slide. 여러분은 아마 이런 경험이 없으신지 모르지만은 젊은이들은 이런 특수 안경들을 착용을 하고서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서 마치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실질적으로 받은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Next slide.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사물 인터넷은 개인적으로 유익할 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도시와 국가, 세계를 아주 스마트하게 연결하고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지 못한 그러한 공룡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상 속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이 IoT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Next slide. 그렇다면은 IoT, 사물 인터넷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의문이 생기죠? Next slide. 우리가 핵심은 센서입니다. 센서가 달려있는 모든 것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냅니다.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가 모여가지고서 빅 데이터로 만들어져서 이것이 클라우드로 들어갑니다.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큰 데이터 스토리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 축구장 5개, 10개 이 정도의 엄청난 그 건물 안에 이 데이터 스토리지가 컴퓨터가 들어서 이것들을 다 스토어를 합니다. 인공지능은 필요한 정보를 처리해서 사용자에게 다시 보냅니다. 데이터 처리죠. 이것을 우리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Next slide. 그렇다면 사물 인터넷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Next slide. 우리가 보고 만지고 사용하는 모든 것, 인터넷에 연결된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물 인터넷입니다. 넥스트 슬라이드. 제가 약 15년 전쯤에 유명한 부촌, 뉴포트 비치, 코스타메사 그쪽에 사는 아내 사촌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 친구는 35살에 리타이어를 했어요. 저희가 원래는 이 페트롤리움 엔지니어인데 그걸 하다가 뜻한 바 있어가지고서 주식을 거래하는 그런 특별한 그 거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것이 붐을 탈 때 그걸 만들어서 붐이 생기니까 그것을 350만 불에 팔았습니다. 누가 사겠다고 하니까. 그래갖고 35살에 리타이어를 했어요. 그래서 홀리데이 호텔을 사가지고서 또 그것도 맡겨놓고 이제 뭐 자기는 놀러 다녔죠. 요트 하나 사가지고서 그것도 잘 되니까 또 홀리데이 호텔을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확장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집이 가보니까 골프장 위에 약 이 길이가 한 100m 정도 됩니다. 거의. 그래서 그 집에 가보니까 이제 침실은 7개고 그런데 그 안에 뭐 운동실, 그 운동하는 그런 짐이 있고 그다음에 작은 영화관도 있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냉장고가 종류별로 해서 7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 다 용도가 달라요. 뭐 하나는 와인 집어넣고 뭐 또 비어 집어넣는 것도 따르고 그다음에 소프트드링크 집어넣는 거, 물 집어넣는 거, 과일 집어넣는 거, 뭐 하여튼 종류대로 7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온도라든지 습도가 다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 프로그램을 해가지고서 다르게 돌아가고 그다음에 그 커튼, 조명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만지는 게 없어요. 스위치도 사람이 만지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돌아가요. 그리고 집안 청소도 다 로봇, 진공 소재기가 이제 다 돌아가고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자동으로 컨트롤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약 15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모든 집을 갖다 그렇게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겠죠. 지금은 이 사물 인터넷으로 인해서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질 않습니다. 넥스트 슬라이드. 이 사물 인터넷에는 2가지 종류의 장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TV나 라이트벌브, 전구 같은 일반 장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감지 장치가 사용됩니다. 넥스트 슬라이드. 오늘날 사물 인터넷은 인간의 짐을 덜기 위해서 좀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전망이 밝습니다. 넥스트 슬라이드. 이 세상에 사람 수가 많을까요? 사물의 숫자가 많을까요? 사람의 숫자가 물론 뭐 75억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물의 숫자는
사람 숫자보다 1000배, 10,000배, 10만 배 이상 더 많겠죠. 2025년에는 수많은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서 사물 인터넷을 만드는 숫자가 인구수를 훨씬 넘어설 것이다. 그 이후에는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내다봅니다. Next slide. 지금까지 살펴본 사물 인터넷의 이론을 그러면 지금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알면은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좀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물 인터넷의 배경과 정의, 그리고 기술의 종류,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Next slide. 약 20년 전에 한국에서 한동안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라틴어가 유행했습니다. 유비쿼터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언제, 어느 곳에서나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생활 속에 이미 깊이 들어온 컴퓨터, 그리고 네트워크 기술로 인해서 자유롭게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Next slide.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목표를 세웠다면 지금은 이제 그것을 누리기 이미 시작한 때가 됐죠. 시대의 변화를 본다면 1940년대 이후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 컴퓨터도 크고 어마어마하게 비쌌죠. 그래서 한 대의 컴퓨터를 많은 사람이 공유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를 우리가 제1의 물결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퍼스널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대의 컴퓨터를 한 명이 사용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 사실은 PC는 1980년대 이후에 나왔죠. 그 전에 나온 것들은 네트워크 컴퓨터들입니다. 그런데 이 한 대의 컴퓨터를 한 명이 사용하기 시작한 그때부터를 제2의 물결,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3의 물결은 한 사람이 데스크탑, 랩탑, 노트북, 크롬북, 스마트폰, 아이패드, 뭐 이런 여러 대의 컴퓨터를 한 사람이 사용하게 된 1980년대 또는 90년대 이후, 이때가 제3의 물결,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Next slide. 공간혁명의 변화로도 그 배경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시 사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도시 형태에서 점차 고도의 생산성이 부여된 도시 형태 공간으로, 그 다음은 물리적 공간에서 인터넷 공간으로, 또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웹 쇼핑, 그런 웹사이트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이동을 했다가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이 이렇게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연결돼서 통합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메타버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유비쿼러스, 그런 혁명으로
사물에 인공지능이 내장된 센서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5분간 휴식을 했다가 5분 후에 8시 37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시고요. 오늘 그 UBF가 그 저기 특별한 그 역사 교육하는 시간을 갖는가 봐요. 예. UBF 멤버들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시간 같이 변경 가능성을 저한테 물어봤는데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간 변경. 예, 예. 그렇군요. 예. UBF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많은 것보다도 상당히 유기적으로 움직이니까 예, 굉장히 많은 것처럼 그렇죠. 보이는. 예. 제가 그 버클레는 침례교회 놀란 것이 뭐냐면은 이분들이 어느 곳에 우리가 지교회를 세워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은 거기서 자원자를 받아요. 그러면은 한 20명 정도가 20가정 정도가 거기에 헌신을 해가지고서 직장 뭐 이런 거 다 그만두고 그 지역으로 그냥 떠나요. 음. 그래서 거기서 20가정 정도가 새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해요. 거기서 직장 잡고.
미국 안에서. 미국 안에서. 어, 한국에 세우니까 또 한국에 가서 또 그렇게 하고. 어, 대단합니다. 음. 굉장한 헌신이에요. 오케이. 티라? Yes, Mr. James. 오케이. Would you start? Yes. Now we are on slide 35. 오케이. Next slide. 네. 사물 인터넷 시대가 도래한 처음을 살펴보면은 2015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케빈 애쉬턴이 처음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부터입니다. 불과 얼마 안 됐죠? 우리가 페이스북 같은 SNS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다면 구글 같은 앱을 통해 가지고서 사람과 인포메이션, 정보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물과 사물, 그것들을 사람 중심으로 연결하는 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SNS, 그리고 사람과 정보를 연결하는 구글 같은 웹, 그리고 사물과 사람을 사람 중심으로 연결하는 것이 사물 인터넷입니다. 넥스트 슬라이드. 사물 인터넷을 우리가 정의를 한다고 하면은 사물들에다가 센서를 부착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모은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사물들 간의 정보를 주고받는 사물 공간 연결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물이란 건 뭐냐? 문자 그대로 모든 물건, 건물, 장비, 사람까지 그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을 인터넷으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재는 1% 정도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궁무진하죠, 앞으로. Next slide. 사물 인터넷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장 같은 산업 분야에서 쓰이는 IoT, Industrial IoT입니다. 그 다음에 가전 같은 소비 분야에서 쓰이는 Consumer IoT, CIoT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로봇 등에서 쓰이는 IoRT, Internet of Robotic Things. 그리고 여기서 CPS라고 하는 건 Cyber Police System, 그런 얘기입니다. Next slide. Physical System, Cyber Physical System. 사이버 물리 시스템입니다. 사물 인터넷은 기계에 내장된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송하며 그것을 저장하고 분석 가공해 가지고서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판매를 합니다. 이것이 벌써 가장 큰 알짜 수입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비즈니스가 세상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입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일 큰 기업이 지금은 이제 아마존이 되었죠. 왜 아마존이 되었느냐? 아마존이 지금 월마트보다 이제 더 커졌죠. 그런데 이 아마존에서 물건 판매를 통해 가지고서 생기는 수입은 순수입은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마존 수입에. 나머지 90%가 넘는 수입이 바로 이 데이터 수입입니다. 필요한 것에 데이터를 갖다가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조금만 남기고 어떤 때는 손해를 보면서 자기들이 판매를 하고 배달을 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이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그 어느 회사도 아마존 같은 방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죠. 사물의 데이터는 그 상태와 변화, 온도, 습도, 그리고 밝기, 위치, 속도,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다르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도 와이파이, 블루투스, 로라 등 필요와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사용이 됩니다. 데이터를 받아서 저장하는 곳을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는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하게 됩니다. Next slide. 이 사물 인터넷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센싱 기술입니다. 센서를 통해서 사물의 변화 그리고 주변 환경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전송까지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ADS라고 하는 것은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라고 하는 건데 아날로그 신호를 추출한 것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변화니까요. 보내려고 하면 디지털로 변환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ADS가 필요한 거죠. Next slide. 센서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은 측정 대상이 예를 들어서 온도일 때는 온도를 측정해야 한다 할 때는 온도 변화에만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다른 습도라든지 다른 것에는 둔감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센서는 보다 지능적이고 고차원적인 스마트 센서로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Next slide. 여기에 보시는 대로 센서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 센서 종류는 온도, 습도 또는 토양, 연기, 가스 또는 비, 레인을 얘기합니다. 레인, 알코올, 우리가 그 알코올 측정기 있죠. 그 센서가 들어있죠. 진동, 태양광, 심장 박동. 진동은 뭐 지진 때문에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밀 기계에 필요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진동이 많이 있으면은 스탑을 시키든지 해야지 되니까. 그래서 센싱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곳에 수없이 많은 종류의 센서가 있습니다. Next slide. 센서가 아무리 잘 작동을 할지라도 사물 인터넷에서 센서를 통해서
뽑아낸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겠죠? 통신 네트워크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물 인터넷 요소를 연결하는 블루투스, 와이파이, LTE 등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LTE 같은 경우는 비용과 관리 면에서 좀 높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에서는 조금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기들을 연결하는 것은 와이파이, 블루투스, UWS, 또 기기와 서버를 연결하는 것은 와이파이라든지 로라 통신, LTE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블루투스는 이 연결되는 그러한 구간이 10m 이내입니다. 와이파이는 2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그런 짧은 내에서만 이제 가능하고 또 긴 구간을 연결시키는 것은 또 다른 것들이 사용이 됩니다. Next slide. 네, 사물 인터넷 시대에는 통신 기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고성능이 요구됩니다. 저전력, 저비용, 또 저건설비 같은 넓은 커버리지, 안정적인 작동,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Next slide.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기존 통신망, 이런 것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거리가 짧습니다. 블루투스는 10m, 와이파이는 20m.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는 이 5G, 이것도 빌딩 등 그 철조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 그런 안에서는 신호가 잘 안 잡힙니다. 그리고 이 5G 타워를 갖다가 세울 때 그 타워 하나 세우는 것이 100만 불 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또 빌딩들이, 건물들이 많이 있으면은 보내는 거리도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자파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G를 계속해서 세워가는 데는 경비 면에서나 성능 면에서나 건강 면에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구축 비용에 비해서 연결 가능 장비 수도 적어서 경제 효율성도 아주 낮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새로 생겨난 것들이 이제 로라 통신이라든지 로라 통신을 연결하는 노드, NOD, 너드 같은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100만 불 들어가는 탑과 같은 그런 기능을 똑같이 하면서 오히려 더 선명하게 그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음번에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ext slide. NB-IoT. 이거는 좁은 지역에서, 내로밴드. 좁은 지역에서 멀리 약 10km까지 데이터를 보내는 그러한 인터넷 통신 네트워크의 표준 통신입니다. 우리가 LTE란 말 많이 들어봤죠? LTE.
우리가 많이 쓰는 건데 long term evolution, 이것의 약자입니다. LTE라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4G가 나왔을 때 LTE란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4G와 동의어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Next slide. 우리가 앞으로 로라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로라, LORA. 이거는 샘텍 회사가 개발한 사물 인터넷 통신 네트워크인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면허 주파수, 그래서 RF 915MHz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굉장히 낮은 전력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10년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3V 또는 5V 그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합니다. 건물 안까지 통신을 할 수가 있고, 통신을 보낼 수가 있고, 또 이것을 만드는 비용이라든지 유지 비용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 물류, 가정, 건물, 주차 관리, 위치 정보, 정보 통신에 아주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Next slide. 이 로라 네트워크는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부분의 주요 IT 회사들이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소량의 데이터를 아주 작은 전력으로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 통신에는 최고의 알맞는 그러한 통신 네트워크입니다. Next slide. 사물 인터넷 통신 네트워크에서 거의 독점적인 것은 로라 얼라이언스입니다. 2015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이미 500개 이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IT 기업들이죠. 중요한 기업은 다 가입이 돼 있다. IT 기업은 다 가입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15년에 생겼는데 중국 최대의 IT 기업인 텐센트도 2018년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Next slide. LPWAN까지 쓰면은 더 좋습니다. 이거는 Low Power Wide Area Network,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와이파이가 20m까지만 커버를 되지만은 이거는 10km까지. 그리고 셀프는 통신 그 비용이 높죠. 그렇지만 이거는 비용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LPWAN을 사용을 합니다. 또는 줄여서 LPWA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거는 많은 장점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Next slide. 그래서 현재 상용 추진 중인 여러 가지 LPWA가 있는데 사물 인터넷 통신에서는 뭐가요? 로라 네트워크가 가장 최고의 네트워크이다. 그렇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Next slide. 4차 산업혁명에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필요한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환경입니다. 우리가 플랫폼 하면은 어떤 생각이 나죠? 그 기차역 같은 데서 사람들이 기차를 타기 위해서 서 있는 그런 곳들을 갖다가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스테이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무대 같은 것들을 플랫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든지 어떤 사물, 장비 이런 것들을 거기에 세워두거나 놓아두기 위한 그러한 약간 높인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4차 산업혁명에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위한 그런 것들 집어넣을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을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플랫폼 기업들이 돈을 버는 그런 시대입니다. 넥스트 슬라이드. 사물 인터넷의 경우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플랫폼을 사용하기가 쉽고 편합니다. 개발 비용이 적고 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지 됩니다. 넥스트 슬라이드. 사물 인터넷의 플랫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IBM에서 개발한 왓슨 사물 인터넷 플랫폼이 보다 사용하기 편하고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쓰입니다. 넥스트 슬라이드. 사물 인터넷의 플랫폼은 용도에 따라서 이 장비를 돌리는 운영체계, 또 사물 인터넷 연결용, 데이터를 생성해서 보내는 용도, 그리고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하는 용도의 플랫폼, 그리고 그 데이터를 서비스 용도로 다시 만들어서 보내는 그러한 플랫폼, 그리고 종합적인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플랫폼 등으로 그 필요에 따라서 용도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넥스트 슬라이드. 결국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는 것도 이유가 뭐예요? 서비스에 적합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팔기 위한 겁니다. 여기에는 머신러닝,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여러 개의 기술 융합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또 다 다룹니다. 자세하게. 데이터 보안 기술 또한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해당 분야를 강의할 때 다시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넥스트 슬라이드. 그렇다면 사물 인터넷은 어디에 있는가? 모든 곳에 있다. Everywhere.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넥스트 슬라이드. 사물 인터넷은 이렇게 보시는 대로, 슬라이드 보시는 대로 어디에 있어요? 병원 같은 의료시설, 또 그 밑에 뭐가 있죠? 스마트 홈입니다. 스마트 홈.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은 뭐가 있어요? 스마트워치. 그리고 건강 관리하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우리 몸에 부착하는 의료용 센서들. 이게 뭐 적용은 거의 무한정입니다. Next slide. 네, 사물 인터넷의 적용 분야는 이렇게 다양하지만은 주요 분야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은 스마트 공장 등 제조 분야, 그리고 이제 그 생산하면은 물류를 이동해야지 되겠죠. 그렇게 물류를 이동할 때 그것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물류 분야. 그러니까 트럭에도 센서가 달려 있고 거기 물품, 그 안에 운반하는 물품에도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를 파악하고 장비마다 필요한 재산마다 센서를 부착을 해서 자산을 파악하는 분야. 그리고 백화점이나 소매점, 할인점 등 유통 분야. 또 모든 가전 기계들을 연결한 스마트 홈 분야. 또 그런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뭐예요? 스마트 시티, 스마트 도시 분야. 또 건강 분야. 앞으로 의복에도 센서들이 이제 또 많이 부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스포츠 등 일상생활 분야. 의복에 센서를 부착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용도가 쓰이죠. 의료용이라든지 뭐 스포츠 기록을 잰다든지 뭐 그 사람의 저 몸의 상태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갖다가 계속해서 축적한다든지. Next slide. 사물 인터넷은 학교에도 쓰입니다. 스마트 스쿨, 스마트 클래스룸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화된 교실, 디지털 칠판, 온라인 강의, 로봇에 그 돌아다니면서 학교 청소도 하고, 휴지통에는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3분의 2나 4분의 3 차면은 어떻게 돼요? 워닝이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치우고 비워버리고 그런 거라든지 학교 전체에 깔린 와이파이 그리고 그 모든 장비에 센서가 붙어 있어서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 없어지는지 왜 안 보이는지 이런 것도 금방 추적하고 학교 버스 그 다음에 학생 그 위치까지 다 이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3D 프린터 3D 프린터로 학교에 필요한 것도 만들어내고 3D 프린터로 지금은 집도 짓습니다. 인공 장비도 인공 장기 심장까지 심지어 만들어냅니다. Next slide. 이제 사물 인터넷 통신은 정보통신은 물론이고 보안 또 리테일 스토어 교통 산업 건강 그리고 생명과학 소비자와 또 스마트폰 가정 에너지 스마트 빌딩 서비스 모든 분야까지 없는 곳이 없게
그렇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한테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될 것입니다. 제가 비즈니스를 할 때 1980년대만 하더라도 급한 서류가 있으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요? 핸드 딜리버리를 해야지 됐죠.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사람한테 30불, 40불 주고서 그거를 딜리버리를 시켰습니다. 그 사람의 차 타고 그 서류를 갖다가 필요한 사람한테 가서 운반해 줬죠. 그러면 항상 왜 아직 안 와? 그리고서 전화가 옵니다. 그럼 떠났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뭐 트래픽이 걸려서 늦을 수도 있고 떠나지 않았는데 떠났다고 해서 늦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가 생겼어요? 팩스 머신이 생겼습니다. 믿어지지 않지만은 그냥 거기다 집어넣으면은 바로 필요한 곳에 도착을 합니다. 팩스 머신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조차도 거의 필요가 없게 됐죠.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인터넷이 나왔을 때, 이건 뭐, 그리고 웹사이트가 나왔을 때, 네? www 이렇게 뭐 나올 때, 이게 뭐야? 그랬지만 지금 얼마나 자연스럽게 사용을 합니다. 없으면 안 되죠. 지금은 뭐, 엔사이클로피디아 찾는 사람 없죠. 네? 다 구선생한테 가든지, 유선생, 미스터 유한테 가든지, 그러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구글하고 유튜브 보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물 인터넷, 이것이 우리한테는 아주 일상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미리 알아두고 공부해두고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젊은 지도자들을 길러내고 또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그들이 앞선 캄보디아에서 앞선 세대가 되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로라의 기능을 좀 구체적으로 알게 돼서 감사하네요. 저기 네스틴이 회사가 망할 수가 없게 돼 있네요. 로라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아마 한 1,000만 불 이상 아마 그 투자자가 그래서 들어와서 이미 그 오너십을 사실은 테이크오버 했죠. 그리고 상장 거래소에 코인 상장이 된 것도 한 2, 300만 불 들어간다고 그래요. 거기 상장되는데. 왜냐하면 보안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리카이어하는 것을 갖추려고 하면은 2, 300만 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다 돈이 들어가서 상장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로라 안에 있는 그 기술력이 저기 다시 업그레이드 돼야 될 가능성은 없나요? 그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죠. 아니 우리 레스틴의 그 노드, 로라 기계만. 예, 네스텐의 노드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새로운 오너십이 만드는 거는 그 한꺼번에 뭐 10,000개, 10만 개 그렇게 만들어내는 보급형 노드가 나오고 값이 또 많이
싼 것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만들어낸 거는 말하자면 롤즈로이스처럼 그 안에 인공지능, 컴퓨터, 뭐 블루투스, 와이파이, CPU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그 가격은 계속해서 아마 상승할 것입니다. 벌써 가격이 올라왔죠. 얼마로 올라갔어 지금? 근데 지난번에 우리 박 사장님이 캄보디아에는 좀 저렴한 거를 공급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거는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저희가 만든 것 같은 거는 더 이상 생산 안 합니다. 그거는 1세대로서 이제 끝이 났고 차세대는 보다 간편하게 좀 싼 것으로 대량 보급형으로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테슬라도 처음 나온 것들은 뭐 S 모델 이런 것들은 뭐 10만 불, 뭐 8만 불, 12만 불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4, 5만 불대가 이제 나온 게 모델 3 보급형으로 나왔잖아요. 대중형. 앞으로 2만 불대도 나올 겁니다. 테슬라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보급형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성능 같은 건 이제 못 따라가죠. 그런 식입니다, 말하자면. 캄보디아 정부가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지금 자동차만 해도 지금 전기 자동차 시대가 열리고 막 이러는데 전형적인 자동차 그 시장이거든 캄보디아가요, 완전히. 우선은 전력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됩니다. 전력이 남아 돌아가고 수출할 정도만큼 아니면 저거 자급자족할 만큼 돼야지 되지. 이 충전하는데 전기가 뭐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전기 자동차 충전도. 예. 그러니까 새로운 전기 수요가 많이 창출이 되죠. 미리 준비를 해야지 되죠. 그리고 충전소도 전기 충전소가 다 준비가 돼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전기 자동차 생산해서 판매를 해도 실질적 효용 가치가 많이 줄어들죠. 거리나 뭐 백화점이나 파킹장이나 온갖 곳에 이제 충전소들이 세워져야죠. 네. 우리 정 목사님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셔도요. 이제 유튜브를 만들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로 한 5번 정도 들으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우리 정 목사님은 나중에 레슨 로라를 구입하시면 그게 빠르실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캄보디아 사역에서는 아마 꼭 필요하실 겁니다. 예.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 캄보디아 역사를 강의하는 세미나가 있어갖고 네. 거기 좀 다 빠진 것 같아요. 예. 그러세요. 오케이. 예. 그러면은 다음 주일날 예. 8시에 다시 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실래요? 피터 정 목사님 마무리 기도. 정 목사님, 마이크를 켜십시오. 마이크가 끄셨나요?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아, 마이크를 끄셨네. 네, 예. 네, 네. 네. 기도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과 함께 교제하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또 좋은 정보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나누어 주신 우리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하게 하시옵고 범사가 우리 주 안에서 형통한 은혜 입혀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어린한 모든 동역자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 네. 티라, Yes, Mr. James. finish. Okay, thank you so Thank much. you. Thank you. Have a good day.